미숙한 점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지금 의용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스페셜엑스입니다. 오늘은 강철 부대 시즌2 3화에 대해 가지고 리뷰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추가로 얘기할 게 있으면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m 통나무 끌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스트롱맨을 뽑는 그런 서바이벌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대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떤 분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 추운 날에 저렇게 큰 통나무를 끌고 서바이벌을 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원들이 다 잘한 것 같습니다. 강철 부대에 대해 가지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특수작전 개념에 대한 시나리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서 미션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저렇게 통나무를 끌기를 하더라도 어떤 특수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됐다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령 100km 통나무를 끄는 이유가 그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극복하는 방법이 통나무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통나무 끌기는 1등이 707 이주용 대원이고 2등이 박기련, 3등이 최용준 대원으로 되었습니다. 100km라는 통나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가 점점 더 많은 무게, 더 힘들어 보이는 그런 물체들,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강철 부대라든지 또 솔저스 같은 프로그램의 흥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강철 부대 시즌 1이 흥행했던 이유는 어떤 특수 부대들이 나왔다라는 것과 어떤 캐릭터성이라든지 그 강인한 체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시즌 2에서까지 이 모습이 계속 보여진다면은 크게 흥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점점 하락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평가보다 이 강철 부대 연출력은 감탄할 정도로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음이라든지 어떤 전우회를 바탕으로 한 동료의 어떤 눈물 나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참 연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좀 빠져드는 느낌도 있고, 마치 전에 군 생활을 했던 그 전우회를 느꼈던 동기들 생각이 날 때도 많습니다. 다음 미션으로 설안지 점령전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이동을 했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미션이었습니다. 저 제작진들이 물론 잘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숙한 점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은 이 미션을 계획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하는 인원들이 어떤 상황일지, 어떤 시간대일지, 어떤 옷을 입고 올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그런 것까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실제 군사작전에서도 그런 우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작전이 시작하면은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큰 틀은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우발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우발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철 부대 같은 미션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는데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미션을 설계하는 제작진들 또는 참가했던 멘토들이 아무래도 예능 프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들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능 같은 경우는 그냥 보물찾기 게임처럼 여기 가서 뭘 찾아라 이러면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대비해야 될 게 많이 없는 거죠. 이 강철 부대 미션 같은 경우는 일반 예능 미션처럼 단순하게 하지도 않았고 마치 군사작전을 표방한 미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대비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다고 봅니다. 이 설안지 미션에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렇게 500kg나 되는 무게를 왜 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옮기다가 추가 미션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추가 미션이 어떤 이유 때문에 무조건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갑자기 인질이 왜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준다면
좀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냥 달려가라, 무거운 것을 끌어라, 추가 미션이 있으니까 갔다 와라, 더미가 있으니까 옮겨라.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특수작전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무거운 것을 옮기는 특수부대원 출신들이 열심히 미션을 수행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부대원들의 평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봤던 게 어떤 거냐면, 특전사 SDT-팀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SDT-팀이 마지막에 거의 역전할 뻔한 것처럼 연출이 됐거든요. 이것을 보고 와, 확실히 강철부대 제작진들이 연출력은 대단하다,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 4화에서는 실탄 사격 미션이 나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기본 바탕은 이것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호흡을 올린 다음에 그 심장박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펌핑이 됐을 때 사격하는 게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타임 오버라는 예고편이 나왔는데, 시간 내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서 어떤 걸 획득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확하게 사격을 했을 때 그 사격이 잘 됐냐, 그것을 보고 부대를 평가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철 부대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만들었다면은 방금 앞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시나리오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어떤 미션이 수행이 되게끔 그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철 부대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어떤 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이 강하냐, 실전이 없는데 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실전을 하죠. 근데 그게 어떤 전쟁이라는 전면전이 아닐 뿐이지, 그리고 미국같이 어떤 이라크에 파병을 가서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군대에도 그런 어떤 실제 작전 같은 거 많이 하고 실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알려진 부분도 있겠죠. 크게 알려진 부분은 이제 아덴만 연면 작전이 있고, 해군 같은 경우는 대청해전,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게 공격을 받았는데 대응 사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실전이죠. 그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직접 타격을 하진 않지만 그런 것도 다 실전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해부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실전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특수부대를 보거나 전체 군을 봤을 때 그런 어떤 경력들을 많이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작전을 했는데 뭐가 그래 대단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작전이라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작전이라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정신력을 요구하고 극도로 중요한 작전이거든요. 인질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필수 작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의 문제점, 하나하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고 그런 것들이 점점 보완해 가지고 우리나라 군이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작전도 계속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은 세계 어떤 나라랑 비교해도 결코 밀리는 부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 특수전 전단 UDT 실 같은 경우는 미군과 연합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이 연합훈련을 하는 게 장난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의 실전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교육훈련과 실제로 작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의 아덴만 연명작전이라든지 청해부대 작전 같은 경우도 미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미군이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보완이 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주한특수정사령부라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교류를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주지만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전이라는 것을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적을 죽여야지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도발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방어를 하고 극소적이라도 그것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실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처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잘못하면은 실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맞게 교육과 작전을 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도발이 일어나거나 어떤 전면전이 일어난다 했을 때 옛날처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은 절대 없고요. 우리가 압도하면 압도했지 절대로 밀리는 그런 전력이 아닙니다. 군대 안에도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부대원들이 있고 기타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다른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호 공존해가지고 하나의 전투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주셨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지금 의용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외교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질 부분이 있죠, 법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이근대위가 왜 갔냐, 군인 마인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명령이 주어지면 간다,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정신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특수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군인 정신, 희생 정신, 또 국가를 위하는 정신, 이것이 이근 전 대위한테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대에서도 선 후배들끼리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으로 가야 된다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처한다면 나는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몸소 나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선후배들끼리 얘기를 하고요. 이런 아마 군인 정신 때문에 이근대위가 갔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유튜브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했겠지만 그게 자기 목숨이랑 크게 비교할 부분은 아니겠죠. 돈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지언정 이 마음 하나는 군인 정신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 LT였습니다.